안녕하세요. 저는 29살 직장 다니는 여자입니다. 전 남자친구와는 연애를 대학교 다니던 시절부터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연애를 했습니다. 학교도 같은 학교를 나왔고 취직 준비할 때도 같은 학원이나 스터디 그룹 다니며 오랜 시간 함께 했어요. 서로 대학교 졸업 후에 1년 정도 좋은 직장 잡기 위해 취직 준비를 하는 기간을 가졌고 그때는 서로 공부하고 자격증 따는데 바빴지만 말한 대로 같이 그룹 스터디 다니면서 데이트와 공부를 병행하면서 계속 만났습니다. 20대 중반을 넘어가고 서로 취직한 이후에도 계속 만났으니 주변 지인들도 당연히 저희가 미래에 결혼을 할 거라 믿었고 그 생각은 저도 남자친구도 똑같았어요. 오랜 시간을 같이 지낸 만큼 제가 남자친구에 대해 많은 걸 알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맘먹고 숨긴다면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랑 긴 만남을 가져온 남자친구가 정상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말이에요. 연애할 때야 여자친구한테 못하는 남자친구 어디 있겠어요. 어머니를 끔찍히 아끼는 효자인 건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효도에 얽매여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는 생각도 한 적 없었거든요. 효자인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저도 제 스스로 저를 효녀라고 칭하니 조금 부끄럽기는 하지만 부모한테 잘하기 싫은 자식도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둘 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왔고 취직 후에 각자 어머니에게 생활비주로 돈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연애만 하고 있었지만 서로 나이도 있고 주변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너네 결혼은 언제 할 예정이냐는 질문을 하도 많이 받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 둘 사이에서도 슬슬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어요. 서로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아둔 돈이 얼마 있네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결혼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저한테 딱 하나만 들어달라는 부탁을 해왔습니다. 자기가 집도 해오고 다 해온다고 혼수나 예단 이런 것도 다 필요 없답니다. 단 하나,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 이거 하나뿐이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당당하게 그 정도는 쉽지 않겠냐고 물어보길래 어이가 없었어요. 그게 뭐가 쉽냐, 결혼 조건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아니냐고 장난치지 말라고 되받아쳤죠. 서로 다른 직장을 다니며 회사 가까운 곳으로 자리 잡아 둘 다 자취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남자친구 어머님이 사는 곳이 두 사람 다니는 직장에서도 가까운 곳이 아닌데 그 집에 들어가서 살자는 겁니다. 가구나 가전제품 및 살림살이들은 서로가 쓰던 것들이 있으니 그걸 가져오면 되고 그 외에 필요한 것들은 자기가 다 해오겠다고요. 제가 부탁을 들어줘야 하는 상황이니까 맨몸으로 시집오라고 합니다. 쉽다고 말했으면서 자기가 엄청 어려운 부탁하는 건 알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둘 다 비슷한 회사 다니면서 월급도 비슷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도 할 말은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엄마 집으로 들어가서 사는 거면 집은 나도 해올 수 있고 침대며 필요한 혼수들도 전부 제가 해올 능력 된다고요. 그래서 반대로 저도 남자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가 해올 것들 내가 다 해올 수 있는데 그러면 반대로 우리 부모님 모시고 살 수 있냐고요. 침대 하나만 사오면 부모님 모시고 살 수 있는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무슨 침대 하나만 들고 결혼하려고 했는 줄 아냐면서 저보고 비하기 심하다고 하네요. 애초에 신혼생활부터 우리 엄마가 됐든 너네 엄마가 됐든 학가에서 살 생각 전혀 없었다고. 혹시나 만약에 나중에 둘 중에 어느 한 분이라도 나이 드셔서 거동이 힘들거나 상황이 안 좋아지면 모를까? 아직 우리 엄마나 너네 엄마나 다 한참 되시고 일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왜 신혼부터 모시고 살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냐고.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저한테 그래? 그럼 너는 나랑 결혼 못하겠네. 이렇게 자신있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때 느꼈어요.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떠보는 게 아니고 진심이라는 걸요. 무슨 면접 보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몇 년을 연애해왔지만 결혼의 자격을 자기 입으로 논하는 게 어이가 없었죠. 부모님 안 모시고 산다면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거냐 물었더니 다른 건 몰라도 그것만큼은 양보를 못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알겠다고
그러면 둘 다 더 이상 시간 낭비할 게 뭐 있냐고 이만 헤어지자고 강수를 뒀어요. 그러니까 정말 입가에 거품을 물면서 저한테 뭐라 하더라고요. 저보고 이상한 억지 부리지 말라면서 말입니다. 너네 집이 엄청난 부자라면 모를까? 일반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에서 처가살이 하는 남자보단 남자 쪽 부모님 모시고 사는 비율이 더 높다고. 그만큼 부모에 대한 봉양 의무는 남자한테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이제 막 군대 전역해서 대학생활 다시 시작한 제 남동생까지 들먹이면서 너네 부모님은 나중에 제 동생이 모시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만나온 게 벌써 몇 년째인데 너가 이런 사람인 줄 진작에 알았다면 애초에 저랑 그렇게 길게 만나지도 않았을 거라고. 자기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시간 낭비했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남자친구한테 나도 너가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인 줄 몰랐다고. 피차 시간 낭비한 건 너나 나나 똑같은데 뭘 그렇게 손해본 것처럼 말하느냐 대판 싸웠어요. 서로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언성만 높아지고 있으니 더 이상 말할 가치도 없다는 생각에 이제 그만 헤어지는 게 서로를 위해서 더 좋지 않겠냐는 식으로 대화를 해나갔습니다. 이런 일로 헤어지게 되는 건 안타깝지만 그래도 여태 만나온 시간이 있는데 마지막 모습 이렇게 싸우고 끝내지 말자고요. 결국 7년 연애의 종지부를 찍게 되었네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대학교 나오면서 취직 준비도 같이 했기 때문에 주변 인맥도 비슷해요. 저희들 오래 알고 봐온 사람들 많고 그 사람들 당연히 저희가 결혼하는 걸로 알고 있었을 테니 헤어지는 이유 솔직하게 말하면 주변 사람들한텐 너가 욕먹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냥 오래 만나면서 성격 차이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걸 이유로 헤어진 걸로 하자고 제가 제안을 했어요. 남자친구도 주변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기대하던 모습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자친구도 그렇게 말을 맞추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헤어지고 무슨 일 때문에 헤어진 거냐 묻는 주변 사람들 질문에 저는 약속한 대로 남자친구와의 성격 차이 때문에 오랫동안 숙고하다가 결국 서로 좋은 모습으로 헤어지게 되었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친구가 저한테 진지한 표정으로 물어보더라고요. 너네 헤어진 이유가 성격 차이 때문이 아니라 너가 양보를 안 해서 헤어진 거라며? 라고 말입니다. 조금 쎄한 느낌을 받아서 그게 무슨 소리냐? 자초지종을 물어봤더니 다른 게 아니라 이놈이 지인들에게 애시당초 우리가 서로 합의한 대로 말하지 않고 없던 사실도 있던 것처럼 부풀려서 온갖 거짓말이랑 거짓말은 다 했더라고요. 아주 저를 저만 아는 이기적이고 못된 여자로 만들어놨어요. 듣자 하니 남자친구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건 어떻겠냐고 지나가는 말로 떠보듯이 이야기한 거랍니다. 그런데 제가 온갖 욕이란 욕은 다 하면서 헤어지자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시집갈 때 모아놓은 돈은 다 우리 엄마 드리고 저는 몸만 올 거라고 했다고까지 하네요. 그래서 자기가 집도 다 해오고 혼수까지 다 해오기로 했는데 혼자서 그걸 다 하려면 조금 모자라서 자기 엄마 집을 팔아 자금을 만들어서 학가를 하는 방법이 생각나 그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지나가는 말로 떠보듯이 물어본 건데 제가 양보는 하나도 안 해주고 시엄마를 어떻게 모시고 사냐 하면서 그건 죽어도 하기 싫다고 했다고. 그래서 저를 다시 보게 되었고 결혼 상대로 삼을 사람은 못 되는 것 같다며 그래서 자기가 먼저 저한테 헤어지자고 했다네요. 심지어 저는 여태 모은 돈을 결혼하면 엄마에게 준다고 했다더군요.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는 또 제가 혼수 정도는 해올 테니 다시 만나달라고까지 남자친구한테 매달렸답니다. 그런데도 혼수해오는 조건으로 시어머니 모시고 살지 않는 걸 조건으로 걸었다고 하네요. 저를 7년이나 사귀었지만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고. 그래서 고민도 하지 않고 저를 차버렸다고요. 그 뒤로도 자기는 마음이 안 좋아서 맨날 술로 하루하루 보내고 하는데 저는 벌써부터 다른 남자 만나러 다니고 잘 지내는 것 같다고. 그게 자기는 너무 힘들다면서 지인들한테 술 한잔 사달라고 돌아가면서 불러놓고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네요. 그 중에서도 저를 떠본 거였다는 말이 제일 어이가 없어서 그게 날 떠보려고 스쳐가는 말로 한 거였다고 물어보니 그 친구가 제게 하는 말이
제가 남자친구에게 집이며 혼수까지 자기 혼자 부담시켜 놓길래 혹시나 싶은 마음에 제가 결혼을 해도 될 만한 여자인지 아닌지 테스트를 해보려고 학가 이야기를 꺼내 저를 떠본 거라고 했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제가 남자친구랑 7년 연애하면서 남자친구가 모아놓은 돈 노리고 제 돈 한 푼도 안 쓰고 결혼까지 하려고 하는 날강도에다가 혼자 계신 시어머니 모시고 살 거면 결혼 안 한다고 땡깡 부리는 그런 생각 없는 나쁜 여자로 만들어 놓은 거죠. 주변 지인들에게 제 평판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황에 제가 이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 인생에 얼마나 큰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만 천하의 나쁜 사람이 돼버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참고 또 참다가 얼마 전에 나를 잡아서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너 사람들한테 왜 거짓말을 하고 다니냐고, 부모 모시고 살지 않으면 나랑 결혼은 못하겠네? 이딴 식으로 먼저 말한 건 너였고, 그래서 내가 헤어지자고 한 거고,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 말하기로 해놓고 어떻게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을 전하고 다닐 수가 있냐고 따졌습니다. 남자친구는 너가 양보 못한다고 한 거는 맞지 않냐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고요. 하도 남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다녀서 그걸 진짜라고 혼자 믿고 있는 거 아니냐고, 그리고 내가 언제 맨몸으로 시집 간다고 했냐고, 그것도 너가 너네 엄마 모시고 사는 조건이랍시고 먼저 말 꺼낸 거 아니냐고 따졌죠. 서로 시간 낭비하지 말자고 좋게 헤어지자고 해서 서로 동의해놓고 뒤로는 어떻게 내 호박씨를 까고 다닐 수 있느냐고 했죠. 그러니까 전화기 너머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그게 어딜 봐서 좋게 헤어진 거냐 따지더군요. 너가 효심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만 해도 자기한테는 충격적이었다고, 만약에 진짜 우리가 결혼을 했어도 자기 엄마한테 엄청 못했을 거라며 땡깡을 부리더군요.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렇게 엄마 걱정하는 효자면 지금은 왜 따로 나와서 자취를 하고 있는 거냐고. 진작부터 엄마 집에서 살면서 효도하고 살았으면 모를까? 왜 꼭 결혼을 하고 나서야 엄마랑 같이 살려고 하는 거냐고 따졌습니다. 왜 꼭 효도를 결혼하고 나서부터 하려고 하는 거냐고. 진작부터 어머니 봉양하면서 살고 있었으면 모시고 살겠다고 말했을 때 너가 엄마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걸 알고 생각이라도 해봤겠는데, 여태까지 대학생 시절부터 자취하면서 따로 살았으면서 왜 이제 와서 효자인 척 하느냐고 한마디 했죠. 그리고 합가 또한 사전에 저한테 비슷한 말 한 번 한 적이 없고, 결혼할 때 다 돼서 깜빡이도 안 켜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 통보한 거는 너 아니냐고 계속 쏘아붙이니 자기가 주변 사람들한테 해놓은 거짓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걸 느꼈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더군요. 그러다 한참 뒤에야 어쨌든 너는 모시고 살 생각이 없는 거 아니냐고, 그게 이기적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여기까지 듣고 있으니 더 말할 것도 없다 생각해서 할 말 다 했다고, 뒤로는 거짓말하고 다녀도 전화기로는 솔직해줘서 고맙다고 이야기했어요. 남자친구가 무슨 소리냐고 물어보길래 몰래 준비한 깜짝 이벤트를 공개해줬습니다. 여태까지 통화한 거는 스피커폰이었고 지금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고요. 내 옆에 지금 너가 나에 대해 거짓말하고 다닌 사람들 전부 한자리에 모아놓고 다들 들을 수 있게 스피커폰으로 전화한 거였다고. 뒤로는 나 몰래 모두에게 거짓말하고 다녔지만 이렇게 스스로 오해 풀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지인들을 공유하다 보니 남 일에 관심 많고 여기저기 떠벌리기 좋아하는 지인들도 많았어요. 최대한 우리 공통된 지인들에게 이 모든 진실을 속속들이 알려줄 만한 사람들로 엄선해서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저 혼자서 전화를 걸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사건의 전말을 자기 입으로 다 불어버리고 만 것이죠. 마지막 인사로 여태 뒤에서 나 씹어대느라 술값이며 돈 좀 썼을 텐데 이렇게 스스로 오해를 다 풀어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다른 사람 한 방 먹이려거든 좀 더 조심 좀 하고 머리도 좀 쓰라고 전해줬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부들대고 있는 게 다 느껴지더라고요. 다행스럽게도 전 남자친구 덕분에 땅에 떨어진 제 평판은 얼마 뒤에 다시 돌아왔어요. 뒤에서 저를 씹고 수군거리던 사람들도 제가 그럴 사람이 아니란 거 알고 있었다고 저에게 다가와 마음고생 많았다고 다독여주더라고요.
무엇보다 놀랐던 건 남자친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제 뒷담화를 하고 다녔나 싶을 정도로 열 손가락으로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야 오해를 풀었다며 저에게 연락을 해왔다는 거예요. 같이 취업 준비하면서 오랫동안 쌓아온 인맥이기 때문에 모임도 그만큼 잦았는데 남자친구는 그렇게 만천하에 자기의 본색을 들켜버린 이후로는 지인들 모임에도 코빼기도 비추지 않게 되었습니다. 네 편, 내 편 나눠서 싸우려고 하던 건 아닌데 그래도 이유도 모르고 한 방 먹었으면 더 크게 한 방 돌려주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7년을 만나온 남자친구와는 영영 이별하게 되었지만 남자친구는 저뿐만 아니라 그동안 같이 동고동락 해오면서 오랫동안 이어온 인연들까지 다 잃게 되었네요.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직접 해야 할 효도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건 진짜 효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대신 해줄 사람을 찾을 시간에 엄마 주름진 손에 로션이라도 발라드리는 게 진짜 효도 아닐까요? 저도 이번 일을 계기로 다음에 만날 사람은 꼭 서로의 의견에 귀 기울여주고 대리효도 강요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